혹시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재계약 때문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재계약을 딱 마쳤어요. 그럼 어때요? 아, 이제 한동안은 걱정 없겠다. 내 돈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재계약이 내 돈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현재 전월세 계약이 무려 50%, 그러니까 절반이 재계약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2명 중 1명은 바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멀쩡하던 재계약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입자들이 정말 흔하게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함정들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은행 창고에서 뽑는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집이 잘못됐을 때 내 보증금부터 먼저 돌려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순서표인 거죠. 이 번호표가 내 재산의 생명줄입니다. 자, 첫 번째 실수. 이게 진짜 제일 흔해요. 집주인이 그러죠? 아유, 요즘 시세가 좀 올랐는데 보증금 조금만 올리고 재계약하시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겠다 하고 새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요. 바로 그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걸 깜빡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처음 계약하고 나서 재계약하기 전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그 은행 대출이 내 보증금보다 순서가 앞서게 됩니다. 순식간에 내 소중한 보증금 전체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서로 별말 없이 계약 기간이 쓱 지나가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편하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는요, 내가 저 이제 이사 갈게요 라고 말을 해도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3달 동안 돈을 안 돌려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가야 하는데, 잔금 치러야 하는데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자금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겁니다.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재계약서에 도장 찍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떼어봐야 합니다. 왜냐? 내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더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면 새로 생긴 대출보다 내 보증금의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내 보증금의 운명은 집주인의 빚과 한몸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실수들, 이게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지금부터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 이 2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자산의 미래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최악의 경우예요. 우선순위는 저 뒤로 밀려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은 집주인의 빚더미에 뒤엉켜버리죠.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정말 최악의 경우엔 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최선의 경우입니다. 몇 가지 원칙만 딱 지켰을 뿐인데 내 보증금은 어떤 빚보다도 먼저 보호받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해집니다. 마음 편히 2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해결책, 바로 행동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목숨처럼 지켜야 할 보증금 보호 체크리스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되고 꼭 메모해두세요. 첫째, 계약서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기존 계약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식의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확정일자. 보증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단 1원이라도 올랐다면 무조건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셋째, 서명하기 바로 그 순간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시 떼서 깨끗한지 마지막으로 크로스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지 않겠다 같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에는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정말 머릿속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올려줄 때요. 보증금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돈에 대해서도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추가로 낸 돈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허공에 붕 뜨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복잡하다, 다 기억하기 힘들다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딱 하나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바로 직전에 펜을 딱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나중에 혹시 집이 잘못됐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에 그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내 순위는 안전하다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인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재계약할 때 당신의 모든 행동은 오직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